미리미리 해야지 한 줄 평을 여기 와서 준비하시네. 지는 옛날에 여기 와서 맨날 준비해놓고. 자, 이번 주도 야구의 장신이 배고픈 당신 좀 같이 좀 해주고 그래요. KBO 팬 퍼스트 상의 7월 수상자로 NC 다이노스 박대훈을 선정했습니다. 박대훈 선수는 2022 시즌 개막전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올 시즌 첫 유니폼이 판매됐다는 이야기를 구단 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이후에 직접 작성한 손편지와 배팅 장갑을 동봉해서 감사의 인사를 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 감동의 또 글을 결국 이제 팬이 쓰시면서 박대훈 선수가 7월에 선정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아, 좋은 일 했어요. 네. 이런 상이 내가 현역에 있을 때 있었으면 저도 한 번쯤은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손편지 잘 쓰잖아, 장순아가. 글 잘 쓰잖아. 글씨체가 기가 막혀. 저희 누나들이 글씨를 되게 잘 써가지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글씨를 좀, 그래서 저희 딸도 글씨를 되게 잘 써요. 빠라바라바라바. 자, 이어서 옹순아, 장순아 소식인데요. 장순아가 야구 유튜브계의 핫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알럽스쿨이라는 KBSN 스포츠 유튜브 속 코너를 촬영해서 5만 조회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요, 5만 넘었어요. 두 개 합쳐가지고 합쳐서 일단 하나만. 두 개 합쳐가지고 8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혜태 왕조 시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갔다 하면 빵빵 터트리는 장순아, 이제 진정한 유튜버입니다. 아, 지금 나갔다 하면 조회수가 기가 막혀. 지금 혜태 왕조의 이야기가. 네, 저는 이제 우리 그 알럽 베이스볼 그 담당 PD, 약간 세컨이죠. 그러니까 어린 그 임종호 PD하고 같이 의견을 내더라고요. 알럽스쿨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위원님 어떠시냐. 그래서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 혜태 타이거즈 이야기들을 했는데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반응이 그냥 기가 막히게 뜨거워 지금.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이 볼 줄 몰랐어요. 네, 근데 혹시 뭐 타이거즈 팬분들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 찍기 힘들었어요. 그 밤에 하느라고, 그러니까 알럽 베이스볼 MC 보고 막 하느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찍다 보니까 NG도 많이 나고, 아시겠지만 피곤하면 자꾸 혀가 꼬이잖아요, 말할 때. 엄청 꼬였어요. 혀도 깨물고만. 근데 일단은 뭐 뷰가 잘 나왔기 때문에 기가 막혔어요. 임종호 PD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안에서 지금 우리 코끼리 김웅룡 감독님 성대모사를 가끔씩 집어넣는 야, 그거. 야, 너 뒤로 따라와. 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공 가져오라 그래서 공 뒤로 던져주고. 수비할 때 쉬운 원바운드를 제가 한번 놓친 적이 있는데 그거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야, 뭐 뒤로 와. 경기를 보면서 공을 뒤로 던지는 거죠. 야, 잡아. 저는 그 뒤에서 계속 원바운드로 잡고 있었던. 끝으로 쌈마강캐 소식입니다. 2주간 목요일 아침 8시 30분 KBS FM 라디오인 조우종의 FM 대행신 코너 플레이그라운드에 출연하고 있는 강캐가 새벽 방송인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했다는 소식입니다. 방송을 마치고 KBS에 나오는 순간 과거 나이트에서 부킹에 실패하고 술만 마시다가 새벽에 해를 보며 집에 갔던 기분과 유사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응이 어때? 반응이 좋은 게 막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욕하는 문자 안 와요? 그거는 제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침에. 듣기 불편하다. 아침 출근길 너 때문에 기분 잡친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이 짜증난다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단신 뉴스 마칠게요. 갈게요. 오늘은 백바지예요. 자, 백바지. 자,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주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 주간 야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안 된다. 지금. 박종훈의 복귀 첫 승. 흔들리는 기아. 이게 이제 뭔데 저기 콘티 짜고 와요? 예전에 형 보면은 우리 그 인기가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성우가 나와가지고 8월 둘째 주 생방송 TV가요 이슈 룰라의 쓰리포 뭐 이런. SSC가 70승의 선착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 70승 선착에는 박종훈 선수의 복귀 첫 승이 있었습니다. 네, 448일 만이네요. 박종훈 선수가 이제 복귀가 돼가지고 사실 이제 승을 올리지 못하다가 이제 첫 승을 또 거뒀는데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도 1등도 아니고 팀 타율도 1등이 아닌데 랜더스가 지금 독주예요. 그건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선발승은 또 1등입니다. 그러니까 선발 야구가 되면서 결국에는 득점권 타율도 지금 2위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이 좀 잘 나갈 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선발이 잘 던지는데 점수는 딱 낼 만큼만 내. 특히 마운드에서는 선발.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선발과 수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랜더스가 뭐 독주 체제를 지금. 박종훈 선수는 또 개인적으로 두산전 1135일 만에 승인이더라고요, 보니까. 와. 박종훈 선수는
사실 뭐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성적을 내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선수였죠. 그동안은 뭐 계속 선발 투수도 활약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술 후유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수술 후유증에서 이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몇 경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종훈 선수는 복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랜더스 마운드에 큰 힘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박종훈 선수 같은 유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두세 명 정도 있는 유형의 투수예요. 던지면 정말 여기 바닥 긁힐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박종훈 선수가 정말 제구만 잡히는 날에는 그러니까 다른 팀 타자들이 사실 쉽게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워낙 특이한 폼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볼넷이 조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풀어나가는 운영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박종훈 선수는 그냥 박종훈 자체로 제가 봤을 때는 선발 마운드에 경쟁력이 있는 선수예요. 근데 장승나 같은 경우 박종훈 선수 공 쳐본 적 있어요? 쳐본 적이 있는데 진짜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워낙 특이한 폼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약간 킥킥 동작 이후에 한번 이렇게 끊어져서 던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딱 들어가. 저 같은 경우는 다리를 드니까 박종훈 선수의 폼과 제가 다리를 드리는 폼이 맞지가 않아. 잘. 타이밍이 안 맞아요. 타석에 3번 타자 장성호가 들어옵니다. 이제 5구째 제 5구 헛스윙. 제 기억에도 빗맞은 안타 뭐 하나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정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투수들은 대부분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날라오는데 여기서 날라오니까 되게 좀 그것 좀. 그러니까 릴리스 포인트가 굉장히 독특한 유형의 투수들은 리그에서 많이 접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만나잖아요. 선발 투수들은. 그러니까 공략하기가 어렵죠. 그 박종훈이 돌아왔습니다. 70승을 기록을 했는데 이 70승을 먼저 기록한 팀이 뭐 우승 확률 또 높아지는 거잖아요. 높아지죠. 네. 75%네요. 그러니까 32차례 중에 24번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KT가 또 통합 우승을 또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안 시리즈 우승 확률이 32번 중에 19번입니다. 그러니까 뭐 7구 능선을 넘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다가 근데 앞으로 30승 10패를 거두면 처음으로 100승을 거둘 수가 있어요. 오. 그동안에 두산 베어스가 두 차례 93승을 거둔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뛰어넘을 것 같아요. 와, 그 기록을. 그 페이스는 지금 넘을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랜더스가 이제 앞으로 잔여 경기에서 과연 100승을 채울 수 있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것도 관전 포인트. 근데 제가 봐서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전 될 것 같아요. 와, 100승. 네. 그러니까 지금 KBO에 없는 기록이 100승과 100패.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100패는 안 당할 거예요. 당할 것 같고. 안 당할 것 같은데 랜더스의 100승은 할 것 같아요? 저는 올해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2연전 체제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제 9월 말까지 2연전 체제를 하고 이제 잔여 경기를 치릅니다. 근데 잔여 경기를 치를 때 선발 한 3명만 진짜 좋은 선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잡아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화요일날 경기 있고 목요일날 경기 있고 뭐 일요일날 경기 있고 이러면 선발 투수가 사실 4명, 5명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네. 그러면 2명, 3명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광현 있죠? 폰트 있죠? 모리만도 있죠? 이 세 선수로도 잔여 경기 일정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박종훈이라든가 뭐 오원석이라든가 뭐 이태양이라든가 불펜으로 가는 겁니까? 불펜으로 가는 거죠. 야. 근데 문승훈 돌아오고 노경훈 돌아오면서 지금 불펜이 좋아진 상황에서 선발 투수까지 만약 불펜으로 가서 롱 릴리프 역할을 해준다? 그럼 1+1도 사실 가능합니다. 난리 났네. 그러면 오히려 랜더스가 시즌 후반에는 더 좋은 승률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야. 그러면 100승도 충분히 가능할 저는 수치로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꿈의 숫자 100을 향하여라. 야, 랜더스는 꿈의 숫자 100. SSG 랜더스가 이제 새롭게 이제 인수를 하면서 뭔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좋은 선수 영입 많이 하고. 그러면서 지금 100승이라는 어떤 그 대위협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162경기이기 때문에 한 시즌에 뭐 잘하는 팀들이 100승을 넘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시애틀인가? 뭐 110몇 승을 거둔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KBO 리그도 100승을 거둔 팀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 예. 2연전 체제 돌입. 가장 유리한 팀은 어느 팀일까? 2연전 체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과연 어느 팀에게 좀 유리할까? 이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도권 팀들이 유리하죠. 수도권 팀들이 유리하다. 이게 KTG가 이제 19단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144경기 체제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128경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팀당 이제 16차전을 치르다 보니까 3-3-2가 돼버리는 거죠. 3-3-2, 홈에서 8경기, 원정에서 8경기. 그래서 이제 2연전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9월 23일까지 이제 2연전 체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매 시즌 보면 수도권 팀들이 이 2연전 체제에 굉장히 유리함을 많이 가져갔어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3년간 보면 수도권 팀들이 거의 대부분
네,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합니다. 활력이 올라간 팀 많네. 최근 3년간 보면 NC, KT 빼놓고 다 지금 수도권 팀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력이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2연전 체제가 딱 이루어질 때가 중요할 때. 가장 중요할 때요. 가장 중요할 때. 예, 왜냐하면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순위 싸움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질 때 2연전 체제가 딱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서 이제 보는 팬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감독들이나 뭐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그 지방팀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엘리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2연전 체제 인천 갔다가 막 수원으로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쉽잖아요. 가깝네. 가깝잖아요. 한 번 더 옮기는데 인천 갔다가 고척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동거리가 이제 짧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롯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실에서 잠시 했다가 예를 들어 창원 갔다가 그렇게는 안 짜죠. 안 짜는데 짜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잠실 왔다가 대구 갔다가 만약 광주로 간다 생각해보세요. 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수들이.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돈 많이 받으면 그냥 징징대지 말고 또 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팬들도 있어요. 이제 거리와 또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방팀들이 만약에 2연전 체제를 치르는데 수도권 6연전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두 번씩 한 번씩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자주 이동을 하게 되면 짐도 자주 싸야 되고 여기서 오는 피로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기력 저하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장 감독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제 조만간에 그 KBO 실용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마 논의를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지금 뭐 1+3? 뭐 이렇게 3+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아마 2연전 체제가 그 현장이 원하는 대로 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수들이랑 감독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2연전 체제 딱 시작되면 딱 화요일 날 갔다가 그냥 가방 풀어놨는데 다시 가방 싸야 되는 느낌이었다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동하고 가방 풀었다가 다시 싸. 거의 그냥 이게 일이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팀들은 힘들죠, 당연히. 이동거리가 이제 길다 보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2연전 체제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특히 시즌 들어가기 전에 감독들이 감독자 회의를 하거든요. 감독자 회의할 때 매년 나왔던 얘기인데 KBO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홈팀이 한 경기를 덜 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원정팀이 한 경기를 더 치르고. 그러니까 이런 유불리를 이제 KBO가 걱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경년제로 하게 되면 충분히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넘어갈 수 있는. 2연전 체제는 제가 봤을 땐 빨리 없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뭐 바뀌겠지? 네, 한 줄 평은 오늘 바꾸자 2연전 체제. 오늘 현장에 와주셔서 준비하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바꾸자. 바뀌겠지?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지난주 최고의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심판 판정 어떡하지? 열받은 양석환. 두산과 NC와의 경기였었잖아요. 이 경기에서 양석환 선수가 결국은 심판 판정, 이 배트가 돌았냐, 돌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 심판 판정, 결국은 이제 삼진을 당하게 됐는데 이 판정에 불만을 결국 토로했고 굉장히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이 양석환 선수의 체크 스윙 무심 논란에 대해서 또 장승나가 KBS 인터뷰까지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다 알죠. 장승 모든. 신수빈 기자하고 제가 신수빈 기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알지 않지만 근데 저는 양석권 선수가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선수들은 뭐 이렇게 특히 뭐 이렇게 막 어필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원래 되게 서글서글하잖아요. 그 양석권 선수가 되게 순둥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안 돌았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뒤에서 막 헬멧 던지고 막 그냥 잠실 야구장 팬들을 보는 앞에서도 막 하고 막. 일루심한테 막 똑바로 봐 뭐 이야기도 했다고 하고 김태형 감독도 나와서 이제 어필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11일 NC와의 경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니까 배트는 돌지 않았더라고요. 안 돌았다고 이제 나왔죠. 근데 당시 이제 1루심이었던 박모 심판이 돌았다, 체크 스윙 됐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데 체크 스윙 때문에 참 최근 몇 년간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 근데 미국과 일본도 비디오 판독이 있지만 이 체크 스윙에 대한 판독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디오 판독에 이분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장승나가 KBS 신수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분명 10초에서 15초 정도면 판독이 가능한데 이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크 스윙 하려면 양석환 선수 타자의 타석 옆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타자 옆에서 정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KBO 자체 카메라도 있습니다. 자체 카메라도 각 구장에 뭐 2개, 3개씩 설치를 해가지고 자체 카메라와 이제 그 TV 중계 카메라를 같이 봐서 비디오 판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놓으면 되잖아. 하나씩 설치를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수민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은 이 체크 스윙도 한 번씩에 딱 한 번씩 비디오 판독 기회. 비디오 판독 지금 두 번씩 가고 있잖아요. 두 번씩 가고 있는데 이기면 한 번 더 하고 연장 가면 한 번 더 해서 양 팀에서 총 8번의 비디오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까지 갔을 경우에 두 번 이겼을 경우에요. 이게 이 체크 스윙은 딱 한 번씩의 기회를 더 주는 거죠. 왜냐면 시간도 짧고 금방 하니까. 금방 하는 데다가 이 체크 스윙이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만약에 승패를 가르는 맞아. 진짜 중요한 순간이면. 승패를 가르는 체크 스윙에 오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은 많습니다. 한 번의 기회씩을 오히려 주는 게 어떠냐. 비디오 판독 제외하고. 그러니까 못 주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제 비디오 판독 그 카메라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BO 자체 카메라를 자체 카메라. 그러니까 판독 일자로. 센터에서만 볼 수 있는. 네. 네. 일자로 딱 해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면 충분히 비디오 판독이 가능하거든요. 네. 15초까지도 사실 필요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공이 공구할 때 배트가 돌았냐 안 돌았냐의 문제거든요. 네. 손이 나와도 배트 끝이 안 돌면 이건 체크스윙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체크스윙 때문에 심판들도 힘들어 하잖아요. 본인도 힘들지. 왜냐면 욕심이 되고. 놓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고가에 또 이게 대입이 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입이 어렵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럼요. 우리가 먼저 미국이 없어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거든요.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체크스윙 그 비디오 판독을 미국이 따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일본이 따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다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중간 투수가 올라가서 세 타자를 상대를 하니까 이닝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수 교체를 못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 같은 거 안 갖고 오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경기 시간과 뭐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경기. 뭐 이 경기도 중요했겠지만 더 뭐 한국 시리즈나 포스트 시즌 더 중요한 경기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있어요. 예, 만약에 진짜로 막 2사 말루에 안 돌았는데 돌았다고 만약 판독을 근데 돌았는데 안 돌았다고 또 판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치명적으로 진짜 이 어떻게 보면 한국 프로 역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비디오 판독이 미국에서 제일 도입이 먼저 됐던 게 그 디트로이트의 투수 갈라라가라는 선수가 있어요. 걔 퍼펙트 마지막에 아웃인데 세이브로 판정이 돼서 그거 미국 대통령까지 나와서 다시 번복 안 되냐? 그건 번복 안 됐어요. 그 퍼펙트로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이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선수도 얼마나 그 퍼펙트가 아깝고 그러니까요. 그 오심을 한 그 1루심은 죽을 때까지 그 오심을 안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모든 거를 다 비디오 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심도 예전에는 뭐 경기의 일부다. 사실 이런 거는 최근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여러 가지 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에. 그 기술을 도입해야죠. 네. 아, 근데 우리 야구라가 야구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채널인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채널인데 구독자들 늘었으면 좋겠네요. 자, 풍성한 이야기 해봤네요. 우리 구라쟁이 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야구만 한다. 지금은